안녕하세요. 인베스터 다이제스트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의 수익률에 대해 많은 이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핏의 파트너십 시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난 후의 시절입니다. 그래서 버핏의 수익률도 현재 꽤나 큰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19.8%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파트너십 시절 수익률은 29.5%였습니다. 파트너십은 지금으로 따지면 사모펀드로 표현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본인의 친인척, 지인 등의 돈을 모아서 펀드를 운용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버핏의 파트너십 시절은 여러분과 저와 처지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핏도 개인 투자자이고 자금이 적은 시절 어떻게 펀드를 운용하고 기회를 찾았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은 투자 조합 기간 동안 3개의 카테고리를 위주로 투자했습니다. 상장 주식 투자, 워크아웃과 차익 거래, 경영 참여 주식입니다. 이 중 일반 주식 투자로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방법은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배운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가치 대비 가격이 싼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담배꽁초식 투자라고 합니다. 재무제표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성이 안 좋은 기업을 청산가치 이하에 사는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져 한 모금만 남은 축축한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버린다는 의미에서 담배꽁초식 투자라고 비유합니다. 이런 담배꽁초식 투자를 하기 위해 버핏은 무디스 매뉴얼을 A부터 Z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무디스 매뉴얼은 기업의 여러 통계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며 지금 우리나라 현 시점으로 비유하자면 네이버 증권을 기업부터 히읗 기업까지 전부 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미국이니까 더 많은 기업이 있었을 거라 추측됩니다. 그리고 버핏은 여기 있는 모든 기업을 샅샅이 살펴보고 청산가치보다 싼 기업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소형주였습니다. 중소형주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덜 받기 때문에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죠. 이런 주식들은 시장에서 빠르게 내재 가치를 실현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중소형주를 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경영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식을 많이 사게 되기도 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보유 지분이 40에서 90%에 달하게 되죠. 그 예가 샘본 지도회사, 댐스터밀, 버크셔 해서웨이 등과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샘본 지도회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도회사입니다. 미국의 모든 도시의 상세 지도를 출판 및 개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댐스터밀은 농기계 제조였으며 버크셔 해서웨이는 섬유회사였습니다. 각설이지만 이 섬유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를 완전히 인수하여 버핏이 장악하게 되고 파트너십 이후에는 CEO가 되어 투자 지주회사로 만든 것이 현재의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버핏은 이렇게 획득한 경영권으로 행동주의적 투자를 하게 됩니다. 샘본 지도 회사는 주당 45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지만 주당 65달러에 이르는 현금과 투자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1달러짜리를 69센트에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이사진들이었습니다. 이사진 14명 중 9명이 보험회사 이사진이었고 이들은 삼본 회사의 고객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이사들은 지도 가격을 올리지 않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기업 운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영업이익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이익이 상당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버핏은 이런 불합리한 경영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주식을 사모아 경영권을 확보하고 투자 자산을 분리하여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풍부한 데이터가 있는 지도 산업은 제품을 전자 시스템화하여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경영진에게 전달했고 결국 이를 통해 44.4%라는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이런 행동주의적 투자로 몇 번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런 방식을 탈피해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쪽으로 투자 방식을 일부 바꿉니다. 양적 요소보다는 질적 요소를 더 강조하는 투자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버핏은 1964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사기 시작해 포트폴리오의 40%까지 투자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찰리 먼거의 조언,
필립 피셔의 영향, 담배꽁초 주식을 사서 겪은 고통 등이 일 것입니다. 담배꽁초 주식이었던 댐스터밀은 재무제표 장부 가치보다 더 저렴하게 거래되었고 이를 대규모로 사 경영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목표를 효과적인 자본 활용, 간접비 절감, 영업마진 개선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진들은 말뿐이었고 버핏이 세운 목표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버핏도 투자자였을 뿐이었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경영진을 바꾸는 것이었고 멍거의 추천으로 해리 보틀이라는 기업회생 전문가를 CEO로 앉힙니다. 그는 악성 재고를 털고 많은 이들을 구조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댐스터밀을 매각하여 큰 수익은 벌지만 구조조정의 결과 버핏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리 보틀이 없었다면 이 투자는 크게 실패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댐스터밀에서 겪은 고통 때문에 버핏은 훌륭한 경영자가 있는 좋은 주식을 사는 것이 마음에도 편하고 장기적인 투자 성공에 나을 것이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버핏이 자금이 적을 때에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반 주식, 행동주의적 투자, 차익 거래, 가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버핏은 1969년 파트너십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자금이 많아지고 강세장이 되면서 버핏의 투자 아이디어와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버핏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버핏의 개인적인 동기입니다. 버핏은 투자 조합을 시작했을 때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조합을 진행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꽤나 부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더 이상 경제적인 목적만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즉 이제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인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즉 투자를 할 때 본인이 즐거우면서 쉽고 안전하게 하는 것을 투자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투자 조합의 이익과 반하는 면이 있습니다. 결국 버핏은 이러한 이유로 1969년 투자 조합을 해제합니다. 그의 최종 누적 수익률은 2794.9%였습니다. 13년 동안 1달러로 29달러를 만든 것입니다. 그의 나이 만 39세였고 총 자산은 2,500만 달러, 하나로 328억 정도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9년 300억 정도면 현재 가치로 8천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투자 조합을 운영해 나가면서 버핏은 방법적으로는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치 투자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버핏은 가치 투자가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가르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존경했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영상은 워렌 버핏 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버핏이 파트너십 시절 투자 서한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며 버핏이 펀드를 운용했던 시절이 궁금했던 사람이라면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버핏도 추천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